안녕하십니까, 양군입니다. 자, 지금 저는 여기 다운타운에 근처에 있는, 저기 다운타운이 보이시죠? 저기 다운타운이 근처에 있는 에릭슨 닛산이라는 딜러십에 나와 있고요. 오늘 촬영할 차가 저기 안에 있어요. 제가 어제 보고 들어왔거든요. 무작정 와가지고 지금 촬영 좀 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할 건데, 일단 지금 밖에 서 있는 차량이 일반 알마다입니다. 오늘 촬영할 차량이 니즈모 알마다라서 일반 알마다 한번 보시면, 한번 쭉 보시면 나중에 알마다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금방 아실 거예요. 휠도 그렇고, 얘는 요코하마가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가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75에 60에 20인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적으로는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니즈모는 니즈모 특유의 그 튜닝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각 조그만 포인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쭉 먼저 프리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여기 알마다, 그리고 등급은 플래티넘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죠. 닛산 타이탄 XD입니다. XD면 이거 디젤 모델이고요. V8 이제 타이탄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됐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고 같은데, 타이탄 솔직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여기 해먹었네. 아깝다, 이런 거. 아마 이거 사고로 해가지고 아마 좀 싸게 해가지고 가져오면 일부러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건 좀 아깝네. 터보 디젤이죠. 예. 풀체인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단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예. 어쨌든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양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다운타운의 에릭슨 닛산이라는 딜러십에 나와 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마켓에서 우연히 이 차량을 판매한다라고 딜러가 올려놓은 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니즈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모터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즈모라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찾는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페어레디 G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인도 니즈모 버전이 있었을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니즈모가 이제 또 추가로 알마다 이런 쪽에 지금 좀 더 프리미엄화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니즈모 하면 특유의 그 빨간색 그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근데 니즈모 알마다를 소개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브랜드 이 니즈모부터 알고 먼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에서 모터스포츠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총 3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닛산의 니즈모, 그 다음에 혼다의 무겐, 토요타의 GR, 가주레이싱, 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혼다하고 닛산 니즈모 같은 경우에는 버블 경제를 거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버블 경제를 거쳤다가 한번 추락을 했던 그런 시대를 거쳐온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즈모 같은 경우는 1984년에 모터스포츠 브랜드가 별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 혼다 무겐 같은 경우에는 1975년부터 75년, 70년대 중반 후반에서 F1에 참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혼다 내부에서도 튜닝 쪽으로 가는 모델이고요. 가주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들어왔습니다. 2007년 후반 토요타 회장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니즈모 같은 경우는 워낙 쟁쟁한 모델들이 많죠. 그때 당시에 당대의 스카이라인, 그다음 페어레디 Z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슈퍼 GT, 일본의 투어링 레이스인 슈퍼 GT에 많이 사용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쟁쟁하게 나왔던 차들이 닛산 스카이라인 R32, R33, R34, GTR까지 그렇게 있는데, 요즘 현대에서 좀 이런 그 N 브랜드를 좀 많이 밀고 있죠. 그거랑 비슷하면 돼요. 그 현대도 약간 표방을 한 것 같아요. 이 색깔 파란색하고 빨간색. 근데 니즈모는 확실히 색깔이 있어가지고 빨간색을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게
특징입니다. 현대도 사실은 2000년대는 아니죠. 1990년대 TV론이라는 전륜 구동 기반의 그냥 쿠페형 승용차를 기반으로 해서 랠리에 나가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2000년 초반에 철수를 했다가 2014년에 i20이라는 모델로 WRC를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랠리 챔피언십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모델들이 현대 N9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니즈모를 적용 안 할 이유가 없긴 한데 현대도 이런 걸 보고 좀 마케팅을 해가지고 팰리세이드 N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해주면 분명히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워낙 개성이 강한 나라는 북미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판매가 하고 이런 브랜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양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죠, 확실히. 그래서 현대도 늦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각성하고 좀 N라인을 추가해서 좀 많이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너무 좀 길었죠. 자,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일반 알마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했을 때 일반 알마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85,000불부터 기본 트림이 이 정도 시작해요. 캐나다 달러로. 하지만 니즈모 같은 경우에는 103,000불입니다. 시작가가 103,000불인데 1억이 넘었죠. 1억이 넘게 시작하는데 일반 알마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엔진은 같은 엔진을 사용합니다. 3.5리터 트윈터보 V6 3.5 그 VQ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5리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기존 알마다 같은 경우에 460마력을 뽑아낸다 그러면 얘는 35마력이 더 추가됐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거의 한 500마력대 가까운 출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 9단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고 견인 능력은 똑같고요. 일반 알마다랑 똑같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니스모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좀 특별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보다 좀 더 고성능 잘 지향하는 22인치 올 시즌이 들어가 있어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안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외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좀 더 스포일러나 좀 더 스포츠성을 가미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니스모 포인트. 일단 전면 그릴 같은 경우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닛산 로고 밑에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니스모라는 명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세로로. 그 다음 범퍼 같은 경우에도 하단 스포일러, 범퍼 스포일러가 살짝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옆으로 가게 되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스톤 알렌자를 사용하고 타이어 사이즈가 275에 50에 22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용량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브렘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휠은 니즈모 순정이 들어가 있고요.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저기 안에 보이시죠? 튜브가. 다음 펜더 옆을 보시면 니즈모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냥 일반 스티커래요. 얘는 도색이 아니라. 이게 플라스틱 몰딩이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언젠가 시간 지나면 분명히 까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거 팔리지도 않은데 벌써 까지면 어쩌냐 이거는. 빨른 벌써 까졌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스포일러처럼 일체형을 줘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마감을 하는 느낌입니다. 뒤쪽도 타이어 사이즈는 275에 50에 22인치 똑같습니다. 뒤쪽 범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범퍼로 가기 전에 마지막 C필러 쪽에 마지막 펜더 쪽에 보시면 알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얘는 지금 금속 재질이 느껴지거든요. 차가워요. 금속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준 것 같고, 여기는 블랙 크롬이 적용이 돼 있어서 얘네들도 블랙 크롬을 좀 잘 뽑는 것 같아요. GMC 못지않게. 이렇게 되어 있고, 리어 스포일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좀 더 전투적이죠. 그리고 와이퍼는 위에서 내려오는 타입입니다. 유콘이나 타워처럼. 뒤에는 형상이 이렇게 빠지는데, 백업 카메라가 여기 있고요. 360도 라운드 뷰 같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 디퓨저 겸 범퍼 같은 경우에는 니즈모 들어가 있고 빨간색으로 라인을 줬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쪽에 좀 더 각진 느낌의, 여기도 블랙 크롬보다는 살짝 밝은 느낌의 크롬을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디퓨저가 좀 형상이 마무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투톤으로, 그러니까 필러 쪽은 전부 다 검은색으로 다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흰색을 다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 말고, 요 색깔 말고 다른 매장에 보니까 연회색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지금 여기 보이는 저 색깔, 저거하고 비슷한 게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흰색. 엔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엔진. 얘도 니스모라고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있으면 좋을 건데 일반이면 좀 그렇겠다. 아, 역시 이쁘다. 자, 니스모. 그렇지, 이거지. 니스모가 들어가야죠. V6 트윈 터보 니스모. 이와키 현에서 만들었네요. 이와키 현에서 만들고 DDTT 익스피리언스 튠. 역시 거의 500마력대 495마력 정도, 500마력 가깝게 나오는 엔진이고요. V6 VQ 엔진 3.5를 기원을 해서 만든 엔진입니다. 8기통이었으면 되게 볼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8기통 원래 알마다가 이 앞에 세대까지는 8기통이 나왔거든요. 8기통 자연흡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연비나 친환경 문제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6기통에 3.5 트윈터보로 넘어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라이트 겸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죠.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이드 리프트에 불이 전등이 되고요. 뒤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예쁘게 점등이 됩니다. 그죠? 풀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번호판도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반 알마다하고는 다르게, 자, 안쪽에 보시면 니즈모답게 스웨이드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가 처리되어 있고 클립C 스피커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일반 알마다하고 똑같이. 그리고 메모리 시트 기능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풀 오토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가죽으로 잘 처리를 했고 여기도 스웨이드로, 그 다음에 이쪽은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죠. 안쪽을 보시게 되면 대시보드 쪽은 빨간색으로 스티치를 줘가지고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니즈모 특유의 그 붉은색 포인트를 주는 게 특징이죠, 니즈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핸들 같은 경우에도
니즈모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치를 다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또 핸들 중앙에 빨간색을 줬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헤드레스트에 니즈모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스웨이드로 마감을 잘했고, 타공이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웨이드로 하면서 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자체가 조금 버킷 시트 느낌이 허리를 양 옆구리를 잘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급 질감 자체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능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마도 안마 시트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로 한번 보게 되면 안쪽에서 이쪽 A필러 쪽에는 일반적인 그냥 직물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알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차이점이. 자, 실내 마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잠깐.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버튼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히팅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도 히팅 시트. 이거는 통풍 시트가 빠졌는 거구나. 원래 여기에 통풍 시트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버튼이. 근데 그걸 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토 스타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차고 조절,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기어 노브가 버튼 방식입니다. 이거를 니스모 특유의 그 기어 노브로 이렇게 핸들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해줬으면 딱 좋을 건데 그게 좀 없어서 아쉽네요. 그 부분이 딱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공조 버튼 쪽은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셀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충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컵홀더 2개 닫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되게 편안하게 풀사이즈답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콘솔 박스가 존재를 하고요. 엄청 큽니다. 조명도 은은하게 잘 들어오고, 중간에 스웨이드를 적용하면서 빨간색 스티치로 마감을 포인트를 줬습니다. 벨트도 빨간색이에요. 보시면 벨트도 빨간색이고요. 그다음에 화장 거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울이 여기 존재를 하고 선바이즈에. 그다음에 리어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까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팔린 차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손을 못 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일단 촬영 허락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에드먼턴에 지금 2대인가 3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 보강을 믿고 많이 손을 못 대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대시보드하고 운전석하고의 거리가, 이 핸들하고 거리가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대신에 저기 앞에 보시면 본넷이 어마어마하죠. 후드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 뒤로 보게 되면 뒷좌석의 경우에도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본 무늬로 직물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도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했고요. 클립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캡틴 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캡틴 체어 들어가 있고, 빨간색으로 똑같이 니즈모, 그 다음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터치를 줬고, 뒷열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으로
인피니티 QX80하고 거의 비슷하죠. QX80으로 이렇게 포인트 여기에 전자식으로 버튼식으로 다 되어 있고 USB Type-C, 그다음에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없습니다, 기능이.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USB Type-C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딱 내려오는데 이거 좋네요. 이게 딱 각도 이 조절.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스타일. 네. 이게 딱 됐으면 좋은데 이게 아카디아나 이런 것들도 좀 이런 거를 좀 잘 카피를 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완전히 접었을 때 폴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트가 접히고요. 한 번 더 여기서 누르게 되면 뒷열 승객이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 없이 앞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풀사이즈다 보니까 되게 광활하잖아요. 그죠? 크기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알마다가 풀체인지 되면서 좀 더 박시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빠집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동식으로 버튼이 여기 다 있고요.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USB Type-C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트렁크는 굳이 안 열어볼게요. 지금 뭔가 들어있어서 괜히 영업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시동만 걸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따로 안 열어볼게요. 그 뒤에 참고하실 거면 저기 어디야, 그냥 일반 알마다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사이즈가 나오는지를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3열의 송풍구는 여기 있습니다. 손잡이랑 송풍구, 그 다음에 조명은 위에 있고요. 이렇게 2열 송풍구 위에 똑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터치식으로 되게 은은하게 잘 들어오죠.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가 엄청 무겁네요. 자, 얘도 시트 두께가 엄청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승객들이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잠깐 앉아보면 뒤쪽 포지션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뒤에서 앞을 보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열이 디자인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앉게 되면 공간은 한 이 정도가 나와요. 한 뼘. 지금 시트가 다 빠진 게 아닌데 이 정도 풀사이즈다 보니까 공간이 더 나오는데, 밑에 따로 이거는 뒤로 다 빠진 겁니다. 다 빠진 거고요. 시트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먼저 앞에서 들어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조수석 쪽 서스펜션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운전석 쪽 구조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디퍼렌셜 겸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샤프트가 뒤로 빠지죠. 그리고 여기 프레임 바디, 프레임 보이시죠? 네, 프레임. 자, 뒤쪽으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옆에를 들어가게 되면 프레임이 보이고요. 먼저 이쪽에 매니폴더, 앞쪽으로 빠지는 매니폴더고 중간에 디프가 하나 더 있고요. 바디 보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되어 있고요. 트랜스미션 올라가 있네요. 마운트랑. 그 다음에 뒤쪽으로 빠지면 샤프트가 빠지면서 옆에 매니폴더 하나 더 빠지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에는 스페어 타이가 존재합니다. 존재를 하고 디프가 보이고요. 프레임이 보이시죠? 디프 옆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뒤쪽 서스펜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조수석 쪽 뒤쪽이고요. 샤프트가 보이죠? 이렇게 디프로 이어지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싱글로 있네요. 네, 싱글로 빠져 있네요. 듀얼 배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배기음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뒤에도 프레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니즈모 알마다 풀사이즈 알마다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게 북미에만 판매를 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게 그때 한국에서 닛산이 철수를 안 하고 계속 있었다면 분명히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거를 찾는 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취향을 즐기는 고객층이나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계속 현존했다면 이런 것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이 모델 자체가 북미 사양으로 나오는 모델이다 보니까 북미에서만 볼 수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어쨌든 이런 차량도 있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장을 왔으니까요.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호응이나 이렇게 좀 원하는 차량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커뮤니티를 오픈할까 어쩔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또 어떤 또 차량을 촬영하고 싶다 이런 걸 댓글로 커뮤니티로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또 유튜브를 운영할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